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그 노무사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이라고 합니다. 예, 뭐 앞에 황보순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겁을 엄청 많이 주셨죠. 예, 민법 많이 해야 된다고. 예, 많이 해야 돼요. 저기 이제 황보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하자면,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학회에다 좀 문의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내는 그 출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할 때 이제 제가 조교해 가지고 이렇게 쭉 봤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그 문제가 이제 3년치에서 5년치 기출 문제를 동봉을 해서 보내요. 그리고 이제 20%는 난이도 상, 그 다음에 중간은 50%, 그 다음에 하는 30%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이 와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의지가 보이면 난이도를 교수님들한테 어렵게 내게 할 수 있어요. 한편에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한번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. 거기서도 그 아주머니들이 그 과천 정부 종합청사를 뚫은 적이 있어요. 그만큼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낸 적이 한 번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2차 시험을 보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대신 기조가 그래요. 그리고 학계에서도 민사법 학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내야 되지 않겠냐. 왜냐하면 민법이 기본법이 많이 죽어버렸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. 그래서 민법이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다.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가 단순히 사실 문제로 늘어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난이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. 어떤 문제는 처음 본 지문들은 나왔을 텐데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선행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이제는 난이도 높게 해서 그게 정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,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공부랑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 한 타임 정도는 1차에는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문하고 이제 판례 해설 위주로 이제 가는데요. 예, 지금 제 양력이고 이거는 황보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. 근데 사실문항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 형태 공부 필요가 아니고 하지만은 단순 암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지문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. 살짝 비틀어 버려요. 살짝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법률 용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법률 용어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 문책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. 그게 제일 힘들어요, 사실은. 예.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과목도 이렇게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민법은 울고 들어갔다 웃고가 나올 수 있어요. 웃고. 예. 기본적으로 정리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. 예. 꼬우더라도 꼬우는 부분이 있고, 예.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이제 OX 지문도 나눠주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Q&A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민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시험에 합격 점수를 획득할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상으로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복습 있죠. 복습을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출 지문집을 하나 사세요. 아니면은 그 객관식 문제집 기출된 거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밑줄을 긋는 작업도 같이 하시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공부하실 때. 그리고 상승하는 난이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렇게도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할 때 교수님들 초빙을 할 때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이 드신 교수님들을 초빙을 합니다. 이렇게 출제위원급으로 모셔요.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한번 선택을 받으시면은 중복이 돼요.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하지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일 먼저 봐요. 변리사 먼저 본단 말이에요.
변리산업에서 그 나이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출제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유사하게 나옵니다. 변형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그 전에 났던 거, 그 다음에 그 앞에 연도에 봤던 거까지 기출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작년 교재를 통한 객관식 공부 괜찮을까요? 예, 괜찮습니다.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황보순 선생님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제공도 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는 새로 이렇게 다 저희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해마다 다 정리를 해놔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민법 지문 어려우지만 그 1, 2차 수만배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세 타임으로 나눴을 때 두 타임을 하시더라도 꼭 한 타임은 이제 1차 공부 기왕이면 민법 좀 해주세요. 민법이 아마 더 어려우실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되는 지문이 기출된 그냥 눈에 띄는 지문도 있었지만 모르는 생소한 지문이 나왔는데 다음 해에는 그게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기본적으로 리딩 판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딩 판례를 변형을 해서 내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례를 암기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. 그리고 저 역시도 뭐 나중에 객관식 문제 할 때는 사례 문제에다가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뭐 설명회는 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